챕터 2 현실 부정. 그 정도로 나쁘진 않아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실 부정이다.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매스를 들이대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가족들을 의식한 소비 행위를 했지만 현실 부정의 대가를 호되게 치른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몇 년 전의 일이었다. 어느 날 나는 살이 찌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곤 놀란 적이 있다. 정신없이 일하느라 몸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이다. 불어난 몸을 가꾸기 위해 내가 시작한 첫 걸음은 내가 살이 쪘다는 자각과 이제는 관리 좀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깨닫는 일이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단계는 몸을 만드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내가 몸매를 다 다져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나는 일단 장애물들을 파악하고 난 후 살을 빼고 근육을 기르고 탄탄한 몸을 만드는 과정에 돌입했다. 돈의 주인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일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탄탄한 경제력을 갖는데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돈과 관련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 자신에 대한 성찰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다음 돈의 주인이 되는 과정의 걸림돌이 무엇인지 해부해 보도록 하자. 잘못된 통념은 부채를 통합하면 월 상환액도 작아지고 이자율도 낮아진다. 진실은 부채 통합의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증상만 치료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자, 이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자. 한참 동안 자세히 들여다보자. 무엇이 보이는가? 배를 들이밀고 가슴을 펴자. 그리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자. 얼마나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건 거울은 잔인하리만큼 정확하다. 뭐 그렇게 뚱뚱한 것도 아니네. 약간 통통한 정도지. 라며 스스로를 위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 해결의 90%는 문제를 시인하는 데서 시작한다. 축 처진 뱃살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군더더기 비용을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기 만족의 탈피인 것이다. 문제가 있음을 직시할 때 이미 문제의 90%가 해결된 것이다. 현실 부정의 최후. 지난 몇 년간 나는 이 책에 담긴 주요 아이디어들에 대해 강연을 했다. 2,000명에서 많게는 8,000명의 관중들이 모이곤 했는데 한 번은 강연이 끝난 후 S라는 여인이 찾아와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인생의 쓴맛을 본 후에야 비로소 내가 역설하고 있는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내가 언젠가 월스트리트 저널의 자료를 이용해 통상 70%의 사람들은 매달 빚 갚는데 급급해하며 살고 나머지 30%만 그런대로 괜찮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30% 중의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녀는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이 둘을 데리고 막 재혼을 했고 안정되고 보수도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새 가정 생활은 너무도 순조로운 출발선상에 있는 것 같았다. 남편과 맞벌이에서 1년에 7만 5천 달러의 수입이 있었고 약간의 학자금 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그리고 고작 5천 달러의 카드 할부금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새 가정을 새 집에서 시작하고 싶었다. 그래서 많은 대출을 받아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집을 짓기 시작했다. 뭔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설레임에 인해 파묻혀 버렸다. 마침내 새 집은 완성되었고 계획대로 새로운 가정생활을 멋지게 시작하나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S의 상사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한창 회사에서 인정받던 그녀는 혹시 그동안 꿈에 그리던 승진이나 임금 인상에 대해 말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상사의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회사가 감원을 결정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가 그녀를 아찔하게 했다. 그녀의 가계소득이 반토막이 난 것이다. 그녀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고 커리어가 금간 것은 둘째 문제였다. 이제 막 갚아 나가기 시작한 그 막대한 대출금은 대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퇴근길 집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얼굴은 눈물 반, 콧물 반이 되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남편과 함께 슬픔과 두려움에 떨며 엉엉 울었다. 그동안 그들이 가계 경제에 낀 어마어마한 빚의 덩어리들을 외면한 채 살아왔건만 이제는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곧 집은 경매 처분될 것이고 자동차는 압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기본 생필품조차 그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판이었다. 이들 부부는 이전에도 나의 라디오쇼를 들어왔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경고했던 것들은 모두 남들에게나 해당되는 일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는 것이다. 마치 거울 앞에서 힘껏 배에 힘을 주고는 자기 배에는 군살이 하나도 없다고 우기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S의 해고를 계기로 그들 가정은 비로소 가계 경제에 군살이 얼마나 덕지덕지 끼어 있는지를 현실을 깨닫게 되었다. 어마어마한 주택담보대출, 부담스러운 자동차 할부금, 채 갚지도 못한 학자금 대출, 눈덩이처럼 불어난 카드빚, 텅텅 비어있는 저축통장, 그리고 무계획.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참모습이었던 것이다. 오히려 사람 몸에 군살이 붙어있을 때는 이를 직시하기가 쉽다. 늘어나는 허리, 사이즈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뚱뚱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감증에 걸리게 된다. 친구와 가족들이 당신의 허례허식과 현실 부정에 부채질을 해대고 당신은 이 정도면 돈 관리 잘하는 거지 라며 자유하게 된다.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실 부정이다.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대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극적으로 가계 경제를 개선하여 기사회생한 가정들이 대부분은 바로 S의 가정처럼 극적으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뒤늦게 나의 충고를 따르는 경우들이다. 만약 S의 가족과 같은 극적인 상황을 겪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결코 무풍지대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경제적 안온함 속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당신은 폭풍의 눈 속에 무심코 들어앉아 개혁의 필요성을 까맣게 잊고 있는 더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일이 그저 순조롭기 때문에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개혁의 필요성에 둔감한 상태라면 극적인 개혁을 통해 진정한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 또한 무심히 흘려보내고 있음을 명심하자. 데이브 램지의 조언. 자기 자신과 가정,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의지력을 길러라. 잘못된 상황을 그냥 방관하지 말고 그것에 맞서라. 절대 물러서지 말라. 재테크 바로 알기. 세탁기와 건조기 세일. 단 $1,800. 이런 광고를 보고 백화점으로 달려가 임대 후 소유라는 계약을 하게 되면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게 되는 것이다. 당신은 극적으로 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자각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